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7월 1일로 도내 광역 기초지자체와 의회가 출범 1년을 맞으며 새로운 도시군 행정의 면모로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교육청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주목을 받았죠. 경남 최초로 3선에 성공한 박종훈 교육감을 수장으로 취임 1년이 아닌 취임 9년째를 맞았기 때문인데요. 이를 기념해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와 계획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예, 네,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대담은 취임 1년 특집으로 마련된 자리인데 우리 교육감님께는 취임 9년의 특집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1년 동안 부담감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소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삼선 교육감 첫 1년을 지냈습니다. 네. 책무감, 책임감 저한테는 크게 와닿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만난 어떤 스님께서 네. 지나치게 성과에 집착하지 마라. 성과에 집착하면 본질을 그르칠 수 있다.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함께 묵묵히 뚜벅뚜벅 남은 3년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겠다는 다짐 또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축하드릴 일이 있더라고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남도 교육청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네.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어. 1등급 더 위에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 공직사회가 도민들로부터 좀 더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렴도가 최고로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신 거죠. 네, 이렇게 교육청은 눈부시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대비되게 우리 지역에는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감소 추세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감님이 9년 전이죠. 취임 초부터 주목을 하셨잖아요. 현재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도내 전체 학교의 4분의 1이 과밀학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학령 인구가 준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농산어촌 지역에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도시 지역에 새롭게 공동주택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서 또 학교가 자꾸 필요하고 이런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의 그 어떤 장점도 살려가면서 그러나 큰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교원 정책이 전체적으로 학생이 줄기 때문에 교원도 줄여야 된다는 이 기조로 나아가는 속에서 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참 고민이 큽니다. 그러나 네. 교육은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도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민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말씀하신 교육 격차 그리고 학력 격차 해소 또 결손 회복을 위해서 어디에 주목하실 예정이십니까? 사실 가만히 두면 사회도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처럼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잘하는 아이들이 더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교육청이 해야 될 더 본질적인 일은 좀 뒤떨어지는 아이, 좀 더 소외받는 아이들을 챙겨서 그 아이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또 우리의 도움이 좀 더 필요한 아이들, 네. 다문화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그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그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죠. 흰 빨래는 더욱 희게 색깔옷은 선명하게. 우리 아이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제각각의 색깔을 선명하게 내도록 도와주면서 네. 또 뒤처지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챙겨가야 되는 이런 노력을 이런
것에 한번 비유해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남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공간이 곧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고요? 예, 지지난주입니다. 의령에 만든 경상남도 교육청의 미래교육의 상징인 미래교육원이 네. 이제 다 지어지고 개관을 준비하면서 첫 시범 운영을 해봤습니다. 마산에 있는 하포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진주에 있는 진주 동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오전 오후 이렇게 체험을 하는 곳을 제가 벅찬 가슴으로 네. 가서 쳐다봤습니다. 앞으로 지금 8만 명 이상이 예약을 해놓고 있어서 이번 2학기는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주말 프로그램도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고 예. 또 방학 중 프로그램도 있어서 우리 도민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경남이 앞서가는 미래교육의 한 공간을 또 그 프로그램을 아마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미래교육원 안에는 어떤 콘텐츠들이 있나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접할 수 없는 여기에 오니까 우리의 미래 교육이 이렇게 나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우고 또 교직원들이 미래 교실을 연구하고 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바라보면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곳인데 구체적으로는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과 함께 또 6개의 중요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어떤 수준에 맞추어서 5가지의 레벨을 가지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30개의 콘텐츠가 한꺼번에 아이들이 희망하는 곳에서 체험도 하고 또 어떤 미래 사회를 예측도 하고 프로그래밍도 직접 해보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저는 자율주행차를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경주하는 곳도 가봤거든요. 저도 하고 싶어서 네. 다음에는 한번 제가 가서 꼭 직접 해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숙박시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주말 프로그램은 이제 가족 단위로 해서 인근에 있는 경남 학생교육원에 예. 가족이 같이 귀가할 수 있는 방을 4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족이 4명이라고 쳤을 때 160명 정도가 함께 귀가할 수 있고요. 토요일 미래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학생교육원 그 숙소에 가서 주무시고 별도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미래교육원으로 와서 체험하는 이런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주말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께서 아마 대단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도민분들 특히 의령 지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의령에 미래교육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네. 선거하는 사람이 왜 인구 몇 명 안 되는 의령에 가느냐 창원 100만 창원에 해야 선거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네. 저는 어떤 한 국가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집중을 이렇게 이제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 경남도 창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교육기관들을 이렇게 지역에 분산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진주의 안전체험교육원, 의령의 미래교육원, 밀양의 진로교육원, 양산의 또 안전체험교육원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의령이 또 마침 우리 지도를 가지고 보면 경남의 한가운데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접근성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요. 아마 앞으로 의령이 상당히 많이 우리 관심도 받고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의령으로 막 올 것 같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경남도 교육청의 핵심 정책으로 아이톡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이톡톡이 뭔지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이게 임기 내 개발 완료가 목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보고회 내용에서 볼 때 전반적인 교육 지원이 개발의 초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12년 교육감 임기를 미래 교육의 기반을 닦고 물러나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제가 이야기하는 미래 교육의 핵심적인 공간이 미래 교육원이고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아이톡톡입니다. 아이톡톡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플랫폼으로 저희들은 이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모든 학습을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다양한 수업 자료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아이톡톡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이것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얹고 거기에는 최소 그 70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아이들의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서 선생님의 책상 위에 얹어드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진학이나 진로를 컨설팅하는 데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지원 그리고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서 진학 진로에 주는 도움 이런 다양한 역할을 아이톡톡이 해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추진을 해두고 계신데 사실 시행착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육감이 좀 더 빨리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보니까 네. 아이북 우리 아이들 우리 경상남도가 다른 시도보다 먼저 모든 학생들에게 패드 또는 노트북 이런 복합기 단말기를 다 지급을 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40만 대 가까운 단말기를 이제 매일 구입해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 작은 문제점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고쳐서 잘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는 잘 써서 성과를 내는 일만 남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간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헬로 이슈 토크에서도 여러 번 교육 소신을 밝혀주셨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교권 보호, 학력 향상, 또 관계 회복을 연속적인 성질로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사의 회복, 이 성과를 박종훈 교육체제의 핵심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교육 본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교육 본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최근에 교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지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아동 학대로 고발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또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것이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본질을 추구하는데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권을 제대로 회복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만 교육감으로서 선생님들의 그런 요구와 또는 학생들을 또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학부모님들도 또한 교육의 주체로서 또 우뚝 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균형감 있게 또 정책을 만들어내야 될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선생님들도 만나고 학부모님들도 만나면서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하고 또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놓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것이 학부모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것까지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강조해 주신 하나의 교육 정책이 생태 교육 그리고 환경 교육이었습니다. 이건 어느 지점쯤에 위치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제 지구를 살려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너무 지구를 많이 오염시키고 훼손을 시켜서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그래서 기후 위기가 오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또 다른 지구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만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태 전환 교육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최근 교육부에서 환경부에서 네. 환경교육 우수 학교를 전국적으로 4개 학교를 뽑았는데, 네. 우리 경남 저 통영에 있는 벽방초등학교, 그리고 합천에 있는 평화고등학교, 경남의 학교가 2개나 두 선정이 개나요? 되었습니다. 네. 뭐 이것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우리 경남 교육의 생태 전환 교육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환경 동아리, 또 학부모님들, 우리 교직원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지구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행복교육지구가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사업입니까? 예, 제가 교육감이 되고 지나치게 학교가 고립되어 있다. 네. 선진국들을 가보면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학교와 마을을 넘나드는데, 교육은 학교 안에 갇혀 있는 좀 고립되고 폐쇄적인 것을 제가 좀 수정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과정이 행복 마을 학교고, 또 시군하고 이것을 같이 하면서 행복 교육 지구가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의 예산을 최근에 도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행복마을학교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화가 나지만 분노로서 아이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그 행복마을학교와 행복교육지구가 지속될 수 있기 위한 이런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설득을 하고 있고요. 네.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임기를 마치는 그날 받고 싶은 평가의 한마디 있으십니까? 경남의 미래교육 그 토대를 구축한 교육감, 또는 이제 마을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네. 마을과 학교가 하나 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일, 거기다가 생태 전환 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교육감, 이런 욕심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분들께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과 학부모들께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처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필요하면 채찍도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은 20년 뒤, 30년 뒤를 살아갈 아이들이지만 교육은 현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에게 앞으로 남은 3년은 마지막 여정과도 같습니다. 때문에 지난 임기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준비했던 정책의 무게와 색깔, 또 완성도에 나날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모쪼록 교육감의 10년으로 꽉 찬 3년 후 12년간의 큰 그림이 아이들이 그리고자 한 미래의 청사진이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